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2부는 국민의힘의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모셨네요. 네, 네, 지금 그 당에서 산불 대응 특위를 꾸리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정말 산불이 이제 지금 큰 문제인데 여기서 국회가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장은 뭐 산불 진압에 필요한 모든 총력을 동원해야겠죠. 네. 이렇게 집과 삶에 터져 내려오신 분들에 대해서 당장 긴급 구호, 뭐 임시 주거 대책 네. 마련해야 되겠지만 산불을 끄고 나면 네. 이런 대규모 산불 막 방방 곳곳에서 퍼지는 산불 또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후 환경 등을 고려하면 조기 예방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기 예방, 예, 조기 경보 시스템. 경보 시스템. 예, 산불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자연 발생이 많으니까 빨리 발견해서 네. 긴급 대피시키고 조기에 예방하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뭐 유산이나 네. 또 경제적으로 중요한 그 곳에 대해서 그 방화 시스템, 그렇죠.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이번에 드러났기 때문에 예. 이 정도의 산불 대한민국 끄떡 없습니다. 뭐 이런 국민들의 확신을 줄 때까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뭐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에까지 불길이 그러니까 저기 뭐 오지 않도록 해서 뭐 스프링클러를 경계선을 향해서 설치를 한다 이런 것도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지금 산불 진화대원들 장비도 너무 열악한 것 같고. 네, 헬기도 너무 낡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담수된 물도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이 이런 대규모의 산불에 취약하다는 게 뭐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산지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불이 이렇게 다량으로 나본 게 아마 처음이 아닙니까? 뭐 거의 LA 산불을 떠오를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그 산불 진화가 되면 좀 그 예방책. 네, 조기 경보 시스템, 그다음에 조기 대응 시스템을 단단히 갖춰야겠다 싶습니다. 뭐 여기서 뭐 여야가 별로 이견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산불 놓고 여야 얘기하면 국민들한테 맞아 죽죠. 그렇죠. 네. 네. 좀 합심해서 좀 처리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정치 현안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어제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솔직히 예상 못하셨죠. 국민의 힘이 예상을 못한 게 아니라 국민이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와 그 지지자 소수를 제외하고는 뭐 예상 못했던 거죠. 그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질문을 받고 뭐라고 답변할까? 헌법기관으로서 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예. 고 김문기 씨 부인이 하루 종일 펑펑 울었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 마음이 국민들의 마음이고 저희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제 이 무죄 선고가 나온 다음에 그런 뉴스가 되게 많이 쏟아졌는데 의원님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전날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승복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무죄 선고가 나오니까 태세가 바뀌었다. 네. 이렇게 지정하는 뉴스 많이 보셨죠.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태세가 바뀌었다라기보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약간의 그게 2시 한 30분이었나요? 예. 당황스러움이 있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를 비롯한 책임 있는 당직을 맡은 분들이 뭐 사법부가 무너졌다, 뭐 승복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네, 빨리 이제 최종인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 이제 거짓말의 정의가 굉장히 넓어졌고요. 근데 기억이 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죄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것을 보고 또 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빠르신 여러 국민들이 막 짤을 돌리지 않습니까? 뭐 이제 주차 단속 티켓 이거 다 불법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진 조작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사진을 특정 부분만 오려서 쓰면 이거 조작된 사진이 되어버린 거고. 근데 이런 걸 다 떠나서 꼭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심 무죄가 국민들의 신뢰와 똑같진 않다. 2심 무죄를 받았다고 내가 이제부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다 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에 보충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 무죄 선고가 난 다음에 뭐 이제 그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부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더라고요. 무슨 판사가 무슨 뭐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다. 그런데 일단 우리법 연구회 소속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면 사전에 그럼 그 우리법 연구회 소속인지 알았을 텐데 근데 왜 그럼 미리 승복을 요구를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예, 큰 틀에서 아쉬움이 많지만 우리 헌법 질서의 중요한 한 축인 사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흔든 건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완전 무오하다라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죠. 아니, 그러니까 성향을 의심했다면 애당초 승복을 이야기하지 말든지 승복을 이야기를 했다면 그 뒤에 성향을 문제 삼지 말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제 질문. 성향 아무리 조금 성향이 갸우뚱해도 설마 이렇게 명백한 걸 이렇게 검은 걸 네. 완전히 하얗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사법고시 통과하신 분들일 텐데. 어차피 이제 검찰이 뭐 즉시 상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또 대부분 가서 사법적 이제 판단은 법원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의원님하고는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이제 그 2심에서 유죄, 그것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가 된다면 대선이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네. 어제 무죄 선고로 이 관심사는 이제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 판결이 저는 뭐 변호사가 아닙니다만 대법원 판결은 이제 무죄 확정 또는 파기 환송 이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 관련한 재판으로 대선에 못 나올 가능성은 없어진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파기 환송이 되더라도 다시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유죄 확정이라는 옵션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뭐 나오는 얼굴에 그냥 신나셨더라고요. 근데 이 산불로 힘들어하는 국민들 앞에 그런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나 싶긴 한데요. 뭐 근데 바로 안동으로 갔잖아요, 또. 저희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 일찍 간 건 아십니까? 24일부터 가가지고 봉사하고 있는데. 예. 그래요. 자기가 이제 무사하다는 자기 무탈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진심이라면 어제 거기 가기 전에 지난 며칠 동안 안동에 가서 산불 난 곳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얼굴에 흙 묻은 모습으로 재판정에 들어왔으면 일말의 감동도 있었을 텐데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그리고 내가 살아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행위를 시작하자 그래서 안동으로 간 거죠. 알겠습니다. 정치란 게 이제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분 아닙니까? 대통령 되는 분은 무한 책임의 업이잖아요. 뭐든지 대통령의 책임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자기 재판에 있어서는 기억나지 않고 이런 한정적 책임을 주장하시는 분이 무한 책임을 갈 수 있을까? 하여튼 어제 하루 슬픈 하루였습니다. 그 의원님이 지금 당의 전략 파트를 맡고 계시는 거잖아요. 전략개혁 부총장이시고.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은 또 어제 무죄 선고 이후에 국민의힘의 대선 전략을 새로 짜야 되는 상황에 이제 처했다. 이런 식의 진단 기사를 많이 내놓았거든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대선 전략 안 짜거든요. 왜 자꾸 대선 전략을 짜시라고? 아니, 전략개혁 부총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예, 뭐 제 서랍에 제가 뭐가 들어있는지 알거든요. 그리고 지금 탄핵 각하 내지 기각이 나올 거라는 걸 전제해서 혹시 하시는 말씀입니까? 저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요. 그래요? 네. 또 조기 대선 만약에 뭐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인용이 난다. 그러면 60일이라는 게임의 룰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뭐 전략기획부총장이 뭐 3개월 합시다 이럴 여건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6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정당이 해야 될 일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략은 큰 의미가 없고요. 네. 기가 각하가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전국을 안정시킬 것인가. 네. 또 여의도를 국회를 뛰쳐나갈 민주당을 어떻게 진정시킬 것인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뭐 대통령이 말씀하신 개헌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은 해야죠. 뭐 자연스럽게 이제 헌재 얘기로 넘어갔으니까 거기로 한번 가보죠. 일단 첫째, 선거가 지금 계속 일정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의원님은?
워낙 엉터리 소추문을 던져줘가지고요. 음. 민주당이 던진 소추문이 막 좌충우돌 우왕좌왕 또 내용도 변경하고 헌재가 정말 아주 나쁜 재료로 음식을 만드느라고 이게 사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거 하나만 해도 복잡한 상황인데 지금 뭐 탄핵 소추 30번 했잖아요. 대통령 탄핵하고 지금 발표한 게 한덕수 국무총리, 감사원장, 예. 이재명 대표 기소한 검사들 3명. 3명. 예. 그러니까 다른 일 투잡뛰게 만든 것 같아요. 헌재를. 민주당이 스스로 너무 많이 탄핵 소추를 해가지고 네. 이거 한 건으로도 지금 정신없을 상황에. 그래서 민주당은 절대로 헌재가 너무 늦다라고 주장할 상황, 그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그 법률가 중 일부는 또 그 얘기 또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박근혜 탄핵 때와 비교를 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다른 건이 없이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해서 이제 그러니까 심리를 했는데 윤석열 탄핵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다른 탄핵건이 있다 보니까 일단 그거부터 처리하느라고 지금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 분석은 법률가들도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의문점이 애당초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건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거부터 먼저 우선해서 처리한다고 밝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설명도 어찌 보면 반쪽짜리 설명일 수가 있는 거예요. 헌재에서 이미 미리 나왔던 그 우선 처리 입장에 따른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판결하고 나고 그분들이 다 은퇴하면 이 질문 저도 꼭 해보고 싶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근데 플러스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다른 건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사법부 재판부에서 1심 판결 등등이 나가지고 뭐 증거력의 인정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탄핵 심판할 때는 네. 그 이제 본격적인 검찰 수사는 아니 그 이제 특검에서의 얘기고 특검이 해서 이제 많은 기소는 탄핵 이후에 이루어진 거니까. 그건 그렇죠. 예.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다 검토해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제 추측입니다. 네. 뭐 제가 그쪽하고 전화한 게 없으니까 헌법재판관들이 8대 0이라는 만장일치를 희망했던 게 아닌가. 야, 그래서 이제 뭐 국민적 너무 중요한 거니까 국민적 통합적 차원에서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상황 이렇게 매주 늘어지고 매주 늘어질 때마다 광화문에 모이시는 분들의 목소리와 온도가 이렇게 날카롭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8대 0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것에 대한 비용이 더 크다. 이제는 결론 내려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인용 입장인분은 인용을 내고 각하 입장인분은 각하로 도장을 찍고 기각 입장인분은 기각으로 내봐서 이게 6이 안 되면 6명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의원님 진단은 지금 재판관 사이에서 그러니까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런 진단이시네요. 그런 짐작은 뭐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더 이상 8대 0으로 만들다고 하면 4월 스파이럴을 훅 넘어갈 수 있다.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러면 지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다고 직무에 복귀하는 것도 아니고 직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고 하세월로 그냥 가야 되는데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헌법에 주어진 기간은 6개월이죠. 근데 그것도 저기 딱 의무적으로 6개월 안에 해야 되는 권고사항이죠. 무조건 이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감하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해 보면 서로 입장에 대한 게 안 짰습니까? 이 사람은 설득 가능한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알 수가 있어야죠. 만장일치를 포기하더라도 예. 각자의 소신대로 판결하자. 그럼 여기서 그리고 그 값을 헌재가 담당하는 거다. 근데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지 간에 네. 지금 그 후유증이라는 게 상당히 심각할 것 같아요. 네. 정치권이 어떻게 그 후유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권이라고 하면 이제 제도권 안에 있는 국회의원과 그렇죠. 원내 정당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단언코 기각 인용이 나도 민주당은 장애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반대의 경우에는 인용이 되면 국민의힘은요? 인용이 되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음 정치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 대선을 해야 그러니까 만약 인용이면 대선을 해야 되는 거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기가 각하가 되면 민주당은 소위 개딸로 표현되는 극렬 지지자들의 그 강한 요청에 의해서 국회를 버리고 나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겠다고 좀 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희는 지금 뭐 수차례 횟수를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헌재의 어떤 결과도 수용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근데 민주당은 사석에서도 만나봐도 어떻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논리가 같냐, 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입법기관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는 이 당연한 얘기 한마디는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도리다 싶습니다. 그럼 당 차원이 아니라도 국민의힘 소속되어 있는 의원이 개별적으로 거리에 뛰쳐나가는 거 혹시 그러면 그 당에서 제어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좌관까지 소집하는 민주당이 제어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보좌관 다 불러나가지고 어제부터요. 이번 주 국회가 텅텅 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하는 행사에 축사하러 간 의원들이 다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핑퐁인데 네. 여기서 끊고 네. 다른 질문, 의원님 또 경제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네. 국민연금법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제가 경제 전문가라는 사실을 가끔 까먹습니다. 이 변호사가 아닌 게 너무 사법으로 정치가 뒤덮이는 것 같아서 연금은요. 예. 18년 만에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큰 틀에서 이건 여야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고비를 넘겼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쉬운 목소리들이 있지요. 네. 당장 그 돈 내는 시간과 돈 받는 시간이 달라서 소위 86세대가 또 꿀 빨고 나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비판 언뜻 보면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86세대가 43%를 받을 수 있나요? 86세대 몇 살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아무튼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으로 크게 봐서 뭐 출산 크레딧, 이제 군 가산점 크레딧 이런 것들은 이미 연금 받으시는 분들 또 이미 군대 졸업하신 분들에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걸로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정치인의 목소리에는 전혀 동의가 안 되고요. 상법은요? 이건 상법은 이 두 주장에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큰 틀에서 기업이 잘 돼야 나눠줄 게 있습니다. 각 주장 다 맞는데 예. 이것에 반대하는 저희 당의 입장은 일단은 그 기업이 경영 환경을 여유롭게 해줘서 기업이 매출을 올리고 성장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주주들에게 배당하게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다른 분들은 하여튼 주주 한 사람 한 사람 대주주가 아니라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없으면 소액주주가 들어오겠냐, 외국인들 다 나갈 거다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소액주주입니까? 네. 외국인은 큰 손이죠. 그래서 그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하죠.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가끔 나왔는데 좋습니다. 다시 불러주시죠. 네, 조정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